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식과 정보를 기부하는 에포옥점의 천재들입니다. 오늘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서는 안 되는 12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정책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당은 수도권 총선 전략의 하나로 서울의 인접 도시를 특별시에 편입하여 메트로폴리탄 서울 또는 메가시티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대표는 우선 간보기로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공약했던 경기도를 분도하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되면은 김포시는 북쪽에 인접하고 있는 고양시와 한강으로 분리됨으로써 섬으로 남게 되어 서울의 편입을 정부 여당에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2024년 총선에서의 게임 체인저 한다는 차원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상은 국가정책의 정면으로 유배되며 정치 역학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에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당 대표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건설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갑작스럽고 너무 정략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때와 같은 졸속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폴리탄 구축은 서울과 경계를 같이 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포괄하여 서울시에 편입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발상입니다. 서울 편입을 주민이 원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서울로 편입시키면 그 결과로 서울공화국의 힘은 더 세지게 될 것이며 그 폐해는 다른 자치단체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낙동강 하류 지역 다수는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기 위해서 게리만다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상이 수도권에서 여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울공화국의 여파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5명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60년간 국가정책을 훼손하는 선거 전략은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악산 연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지한 검토를 권고합니다. 둘째, 서울시로 편입되어 김포구가 되면은 김포시보다 자치권이 축소되고 농어촌 특례가 폐지되며 서울시 변두리라는 약점 때문에 혐오시설 단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포시장이 주장한 바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출퇴근하기에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는 것은 김포시를 침상도시로 고착시키겠다는 발상으로서 미래 지향성이 전혀 없는 옹졸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지방자치단체를 자족도시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시장의 리더십과 아이디어에서 창출됩니다. 셋째,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같은 위성도시이며 자율적 기능이 취약한 중규모 도시인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의정부 등의 시민들도 서울 편입을 희망할 것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 때문에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여당 대표에게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성도시 시민들의 서울 편입 희망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초래되는 정치적 부담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기도는 김포시에 서울시 편입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며 이 때문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도 브레이크가 걸려 유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은 경기도 분도를 지연되게 만든 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의 면적이 외국의 수도에 비해 면적이 좁아서 인근지역을 편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메가시티 육성에 대한 적인 선진국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AT 큰이 주요 도시지수 순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뉴욕 1위이고 서울은 14위가 되겠습니다. 여당 대표는 런던이나 뉴욕, 베를린, 베이징과 비교할 때 서울이 좁기 때문에 인접도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비교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메가시티는 도시연합체로서 우리 서울도 남다르지 않는 수도권이라는 메가시티 체제를 벌써부터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수도권 연합체에 대하여 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메가시티적인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과밀이나 안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인구나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보다 경쟁력이 앞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 대도시들이나 수도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생긴 경쟁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1세기의 대도시의 경쟁력은 도시 면적보다는 첨단 산업과 우수한 인적 자원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접한 수도권 안에 있는 중규모 도시가 편입되게 되면 도시 경쟁력 향상 효과는 별로 크지 않는 반면에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방안은 지난 60년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입니다. 박정희 정부 1964년이 되겠습니다만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의 기본 틀을 흔드는 발상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서울의 면적과 인구 규모를 더 크게 했을 때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보다 심화될 것이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발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라는 대과제를 부정하는 동시에 지방인구의 절벽화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김포를 편입하였을 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수도권에서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고 그 빈자리로 비수도권 지역에 된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결국 비수도권 지역의 절벽화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여섯째, 이 정책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비수도권의 시도가 총궐기하여 중앙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홉째, 이에 관련된 특별법을 상정하려면 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서 모두 찬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극히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특별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하더라도 장기 체류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열째, 수도권 내 광역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1째,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수도 서울이 접적지역이 되므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 서울이 접적지역이 된다는 상황은 심리적,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째, 김포시는 서울시보다는 인천광역시에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정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김포를 서울시에 합쳐했을 때 서울시 모양을 보면 매우 불합리한 지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인접 경계 거리를 볼 때 인천시가 서울보다 14배나 길기 때문에 인천시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서는 시점에서 해당 지역 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 우를 범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요컨대 서울의 과밀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와 비수도권에서 반대하고 통합의 효과가 미미하며 안보상 위협이 되고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앞서서 전문 연구를 통해서 그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스페인 산티아고와 우리나라 신안군의 섬티아고의 비교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